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까지 우리가 연산자 살펴봤고 조건문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문법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은 반복문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까지는 반복문까지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복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반복문이 뭔지, 그리고 while, do while, for, 그리고 break와 continue라는 문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일단 반복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 반복하는 거죠. 근데 반복하는 건데, 컴퓨터가 아주 잘하는 게 결국은 반복문이에요. 컴퓨터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대신에 인간은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걸 인간은 상당히 지루해하고 싫어하죠. 근데 컴퓨터는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반복을 하는지를 자, 한번 살펴봅시다. 반복 구조는 근데 왜 필요하냐, 컴퓨터가.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게 반복문이라고 그랬고, 결국은 뭔가 많은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컴퓨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처리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0명의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뭔가 그 학생들이 30번을 반복을 해서 뭔가를 계산해야지 평균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듯이.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중요한 아주 직관적인 예시로는 이와 같은 예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예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쭉 프린트F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을 예를 들어서 5번을 하려면은 프린트F를 5번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F를 5번 적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반복문을 이용하면, 똑같은 일은 반복문을 이용하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문이 있고, 이 반복을 할 때 프린트F를 주면 이 반복문이 결국 우리가 n번 반복해 주세요라는 얘기고, 이 n번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복 횟수를 정하면은 그 횟수만큼 이 printf가 실행될 것이고, 실행돼서 결국은 위에 있는 5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케이. 반복 구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루프를 도는 구조예요.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다가 반복문을 만나서 이렇게 계속 반복문을 실행을 하겠죠. 근데 실행을 하는데 반복문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실행을 할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서 반복문을 탈출해서 나가서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반복 구조예요. 자, 반복문은 종류가 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while loop와 for loop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지금 while loo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기록이 1초까지 단축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1초가 단축될 때까지 이 반복을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초가 단축될 때까지 몇 번 될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고, 이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10바퀴 뛰세요라는 조건이 반복 구조예요. 그러면 어, 트랙을 10바퀴 딱 뛰는 것까지만 횟수를 딱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while loop는 어떤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초 단축될 때까지, 기록이 1초 단축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고, 얘는 횟수, 포르프는 조건에 의해서 반복문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while문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애니메이션 돌아갔는데, 그렇죠. 이 조건을 판단하고 조건이 참이면 어떻게 돼요? 반복문을 계속 수행하고 문장을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이 조건을 검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렇게 빠져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50kg 이상인가요? 라고 하면 50kg 이상이면 참입니다. 50kg 이상이면 참입니다.
이제 운동하고 계속 이 자전거를 운동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50km 이상인지 물어봐요. 뭔가 좀 뭔가 예시가 좀 가혹한 예시인 것 같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까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반복을 끝내는 구조이다. 오케이?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while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조건식을 주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조건식들 어, 참 그 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식들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조건식이 뭐였죠? 뭐죠? 지금 관계 연산자예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 자, i가 10보다 작다면은 참이 되는 거고, 참이면은 이 while문을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때 안에서 뭘 하라고요? 얘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반복문을 실행할 수 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어, 자, 이 소스 코드 아주 간단한 코드가 있고, 이 안에서 반복문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인티저, i에는 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자,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 i 값이 5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i라는 이 상자 안에는 지금 값이 얼마 들어있죠? 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자, 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이 0이라는 값이 5보다 작죠? 그럼 참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자, 이번에는,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 어떻게 했죠? 플러스 플러스 됐죠. 그러면 이 i 값이 1로 올라가서 첨가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서 이 조건문을 검사해봐요. 또 참이죠. 자, 그래서 출력하고 또 플러스 플러스를 됐어요. 그러면 i가 이번에는 2가 됐어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가 i가 4가 될 때까지 하고 5가 되는 시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다가 i가 5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리턴젤에서 끝나게 된다. 자, 그래서 0, 1, 2, 3, 4 토탈 5번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5줄이 출력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와일문의 실행 과정은 방금 봤던 그 와일문 실행 과정,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자, 아까 볼게요. 이 i 값이 여기 있고, 그리고 반복 횟수, 그 i 값일 때 이 조건식이잖아요. 이 조건식에 참 또는 거짓을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참 하다가 거짓이 되는 시점에 이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참일 때 반복하고 거짓일 때 중지가 된다. 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주 간단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들 출력하고 싶은 단을 여기다가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스캔F로 이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스캔F로 입력을 받고 자 그래서 이 while문으로 입력받고 나서 입력받으면은 이 n에 예를 들어서 뭐 입력받은 단위 3이라고 봅시다. 3을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while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지금 현재 i는 얼마이죠? i는 1이죠.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n하고 i하고 곱하고 볼 거예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1 해서 그 결과 출력하고 자 그리고 다시 i를 첨가시키고 2로 첨가시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3 곱하기 1, 2, 3, 4 해가지고 3단을 쭉 출력을 다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출력을 쭉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9를 입력을 했을 때는 910 이렇게 쭉 해서 다 출력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예제도 뭐 사실 두 번째 예제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while문을 이용해서 제곱값을 출력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제곱값. 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라는 값을 입력을 받고 n은 1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n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쭉 계산을 n은 n 곱하기 이렇게 출력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n 1 제곱 그러니까 1, 2의 제곱, 3성, 4성, 5성, 2의 5성 계속 이제 출력 이렇게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쭉 했을 때 그때 결과값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어, 자, 세 번째 예제도 뭐 결국은 반복문을 이용하는 거고 이번도 아주 쉽죠. 1부터 n까지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덧셈을 하는 거죠. 덧셈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정수 3을 입력을 하면은 정수 3을 입력하면 1, 2, 3.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덧셈을 하라는 얘기죠. 덧셈을 하면 결국 이제 값이 6인데 그걸 어떻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처리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처리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빈 변수를 하나 만들고, 비어있는 변수를 만들고, 반복을 하면서, 여기 이제 동전을 계속 집어넣는 걸로 보면 되겠죠. 반복을 하고 동전을 집어넣고, 그 동전 안에 개수를 전체 다, 개수를 합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될 것이고, 그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스캔F로 입력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 3을 입력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1부터 3까지의 덧셈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를 일단 초기화를 하고, 그 최종 덧셈을 담을 공간이 이제 여기 썸이 있으니까 변수를 초기화를 하고, 자, i는 1부터 해서, 이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데, 결국은 몇 번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1부터 3까지. 자, 그래서, 여기 몇 번 실행했는지를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i라는 값을 두고 여기 n은 이제 몇 가지 실행을 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만약에 3을 입력했으면 3까지 어떻게 반복문을 계속 반복 루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i 어, 이거 우리 배웠죠. 단축 표현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거죠. 그래서 sum은 지금 0이니까 0 플러스 1 하면 이제 1이겠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i가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올라가서 반복하고 3이 되고 그리고 3하고 좀더 더하면 이제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고 반복이 끝나면은 이 조건을 또 출력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뭐 사실 프로그램 코드가 간단하지만 이 코드가 동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n 이하의 모든 짝수의 합을 구하는 것들을 또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 10을 입력하면 1부터 10까지 이 중에서 짝수만 다 더하면 얼마인가를 우리는 만들어 볼 거예요. 반복문으로. 코드가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아까하고 동일한데 뭐가 좀 다르냐면 얘만 달라요. 얘만. 자, 아까는 1부터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면 1, 2, 3을 더하면 됐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짝수만 더할 거야. 짝수만. 자, 오케이. 그래서 짝수만 더하려면 자, 처음에 어, 자,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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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받고 싶은 값을 입력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10이면은 10까지 우리가 다 할 것입니다라고 입력을 받고 자, 그리고 sum에는 sum 더하기 1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예제대로 하면 i가 1부터 시작을 하니까 i가 1부터 시작하고 자, i는 1부터 시작하고 지금 sum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sum은 sum 플러스 i 하니까 여기에 2를 더할 거고 그 다음에 sum은 3이 될 거고 이게 뭔가 홀수만 더하게 되는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짝수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i 값을 i를 0으로 시작을 하면은 홀수만 그러니까 짝수만 더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짝수만. 자, 왜냐하면 얘를 다 알겠죠. 0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하면 제일 처음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i는 i 플러스 2 하면 i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 4, 8,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sum에다가 누적하면은 결국은 짝수만 더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오케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5개 합을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보죠. 이건 뭐 사용자가 값을 이렇게 사용자가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면 그 입력받은 값을 어떻게 다 더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앞에 거보다 더 쉬운 예제이죠. 자, i는 0, sum은 0에서 자, while문 돌면서 어떤 값을 입력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누적하는 거죠. 그리고 i는 플러스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반복문을 몇 번만, 5번만 반복하게끔 실행하는 거죠. 오케이. while문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은 사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예제도 아주 간단한 예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우리가 while문하고 if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if문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참이면은 그 조건 참에 해당하는 이 문장을 한 번만 실행을 할 거예요. 한 번만.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을 검사하고 이 조건 문장을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을 하고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 있는 문장을 또다시 조건을 검사하고 또다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 번 실행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한 번만 실행하게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와일문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보면 와일문 혹시나 이제 와일문을 만들다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와일문 조건 안에서 i가 0, 10보다 작으면은 이 참인 경우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실수를 해서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키면은 자, 그리고 나서 i를 또 올라갔어요. 자, 그럼 i가 처음에는 i가 1부터 시작했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가다가 언제까지 갈까요? 물론 변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이너스 32768 예를 들어서 쇼트면 마이너스 32768까지 갈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쭉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데는 i 값이 증가되어야지 10번만 반복하게끔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i 값을 잘못 증가나 잘못 감소시키면은 결과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자, int i는 어떤 값을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 while 문안에서 i가 3보다 작으면은 참이면은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i 플러스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 i 플러스 플러스는 우리가 if 조건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문 아래 참인 경우에 실행해야 될 문장이 한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중괄호를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while문은 실행하고 이거 하나 실행하고 다시 while문으로 올라가요. 다시 조건 검사하러. 그래서 한 줄만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 줄만 실행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i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히 반복해서 무한 루프에 빠져버린다.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도 좀 잘못됐네. 세미콜론이 나와야 되는데 콜론이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에 뭘 줘야 된다?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중괄호가 빠지면은
잘못된다, 안 된다. 중괄호 빠지면은 이 한 줄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 자, 세 번째는 while문 뒤에, while문 가로 조건 뒤에 여기에 세미콜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미콜론이 왔다는 얘기는 이 while문은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는 이 while문은 이 while문 아래쪽에 있는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while문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장을 실행 안 해버려요. 이 문장 실행 안 하고 이 세미콜론이 있으면은 이 세미콜론 있는 곳까지가 while문의 끝인 줄 알고 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얘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i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루프로 계속 실행되겠죠. 자, 오케이.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시켜보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종료시켜야지만 종료가 된다. 참과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while문 조건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int i는 여기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이 3을 어떻게 그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조건식 검사를 할 때, 참과 거짓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은 상수 0인 값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참은 뭐예요? 0, 0 이외의 모든 값은 다 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3이죠. 그러면 0 이외니까 참이죠. 그래서 while문 돌면서 얘가 참이 되겠죠. 오케이. 참이 되고, 참입니다 하고, i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 또다시 올라가서 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또다시 올라가서 참입니다 하고 0이 되면 0이 돼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0까지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 0을 만났으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오고 거짓입니다 하고 종료가 된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반복문을 실행을 할 때 뭔가 이 반복문의 경계를 알려줄 때 우리가 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촉값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입력 데이터의 끝을 알리는 특수한 어떤 값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금 군악대가 아니고 어쨌든 뭐 군악대라고 해야 되나? 군악대가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쭉 가다가 이제 군악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고 있다가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죠. 그 얘기는 이 군악대가 어디까지 끝인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군악대가 여기서 끝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하는 어, 우리는 센티널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점수를 계속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점수들로 다 어떻게 한다? 평균을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 자, 이렇게 봅시다.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계속 입력을 사용자가 10, 20, 30, 40, 50 계속 사용자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계속 하고 사용자가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입력을 하면 이제는 입력을 더 이상 안 하겠구나라는 표시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센틴을 도촉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뭐 성적 평균 구할 때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센티널 예제를 메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준비를 하고 while문을 돌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점수를 계속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점수를 어떻게 한다? 여기 어딘가에는 누적하고 누적된 결과를 어떻게?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 초반에 그 얘기를 했었죠. 학기 초반에 이와 같은 변수들은 어, 자료 명세표로 변수가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미 이제 문제 분석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수를 입력을 받을 거고, 몇 명인지 입력 받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총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총합을 결국은 우리가 평균을 또 어딘가에는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변수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여기는 이제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 0, sum, grade, average는 초기화를 안 했네요. 물론 뭐 average를 여기서 초기화해도, 어, average를 여기서 초기화해도 되고, 또는 뭐 사실 뒤에서 해도 되는데, 뭐 일관성 있게 하려면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입력 그 반복문을 여기서 이제 반복문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최대 공약수 찾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최대 공약수를 찾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통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이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숫자 x와 y를 입력을 받고 이 y가 0이면은 x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y가 0이 아니면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고? 아니, r에다가는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r에 집어넣고 그리고 y를 x에 넣고 r을 y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2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때 와서 y가 0인지 한 번 더 검사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를 반복하고. 근데 y가 0인 경우에는 자 그때 우리가 얻은 x가 뭐다? 최대 공약수이다 라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이런 방식이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옮기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방금 봤던 XY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입력을 XY로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이 Y가 아까 조건이 있었죠. Y가 0인지 판단해보고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 반복문을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문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죠? x를 y로 나눈 값을 r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x를 y에다 집어넣고 y를 x에다 집어넣고 r을 y에다 집어넣고 다시 올라가서 y가 0과 같지 않냐고 판단해봐요. 비교해봐요. 그래서 이 조건 참이면 계속 반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조건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최대 공약수입니다라고 출력하고 이제 또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풀어보면 좋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 부분들은. 자, 이게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서 소스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흥미로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1억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첫날은 1원을 받고 이후 30일 동안은 전날에 2배씩 계속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봅시다. 자, 생각보다 어, 그래서 30일 되는 시점에서는 아까 2배씩 계속 증가를 해서 30일 되는 시점이 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억이 넘어가는 액수가 되네요. 자, 그래서 각각 2배씩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곱씩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값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고 2배가 되는, 제곱, 그러니까 그게 제곱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 반복문을 돌면서 어떻게 한다?
첫날에는 아까 얼마였죠? 1원이었죠. 1원 집어넣고, 그래서 반복문 쭉 돌면서 이 머니를 어떻게 한다? 2로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음, 머니를, 음, 아니, 머니를 2로 곱해서 그 결과를 이제 계속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된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를 계속 출력을 하면은 마지막에 실제로 30일이 되는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도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이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세균이 1시간마다 4배씩 증가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고, 그럼 이 세균이 10마리를 배양을 하면 7시간 후에는 세균이 얼마나 될까? 반복문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시간마다 4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7시간이니까 그 1시간을 계속 반복해보면 되겠죠. 자, 이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2분의 1씩 계속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100분의 1로 줄어들는 종이를 몇 번 접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 반복문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좀 문제를 직접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와일문을 거의 다 왔는데, 와일문 중에서 이제 두 와일문이라는 게 있다, 두 와일문. 두 와일문은, 아까 와일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 일단 뭐부터 하고, 일단 어떤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이 와일문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조건식이 있어요. 자, 이 두 와일문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반복문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두 와일문을 실행하면 좋다. 두 와일문 사용하면 좋다. 자, 항상 어떤 문장을 한번 실행하고 나서 조건을 참인지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두 알문을 이용하면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를 여기든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0, 20, 30 정수를 쭉 입력을 했어요. 정수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결과들을 결국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보초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초값을 만나면 60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까 while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두 while문을 해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어떤 값을 받고 일단 여기 스캔F로 받고 그리고 나서 받은 값을 누적하고 그리고 그 값이 우리가 받은 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일단 처음에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예시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를 반드시 출력을 하고 그 메뉴에 대한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두 while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 자, 출력을 여러 번 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어요. 자, 입력을 받았는데 그 입력 받은 값을 보고 while문으로 판단을 해서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음, 빠져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 맞추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컴퓨터만 알고 있는 이미 하나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제시한 정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보다 크다는 얘기죠. 10보다 큰 값이 실제로 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30 입력해봤어요. 10보다 큰 값. 제시한 정수가 낮습니다. 이번에도 낮다고 그러죠. 60을 입력을 해봤어요. 그럼 제시한 정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60보다 작은 값을 다시 한번 추측해봐야 되죠. 59를 추측해봤어요. 맞습니다. 라고 하고 시도할 수는 4번에 맞췄습니다.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정답을 여기다가 임의로 놔두고, 이 반복문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답을 추측해 보세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스캔F 입력을 받고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tries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사용자가 입력한 개수와 answer가 비교를 해봤을 때 개수가 어, 더 크다면 오케이 뭐 그러면 너무 큰 값을 입력했다는 뜻이고 작으면 또 작은 값을 입력했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비교를 해보면 되죠. 개수하고 answer하고 같은지를 물어봐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서 반복하고 이 일을 어떻게 언제까지 개수하고 answer가 같다면 그렇죠. 이제 값을 찾은 거니까 그래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를 뭐 아주 간단한 게임인 것 같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이렇게 게임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도전 과제인데 지금은 59라는 값을 우리가 소스 코드에다가 고정시켜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59라는 값을 고정시키지 말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어, 임의의 값을 생성하고 그 값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좀 더 재밌겠죠. 왜냐면 이미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값을 또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또 고치고 프로그램 다시 컴파일 또 다시 해야 돼요. 좀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유연하게 있잖아. 그래서 얘를 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그 값을 우리가 고정시키지 말고 임의의 값을 임의의 값을 임의의 값을 생성할 수 있는 뭔가 난수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을 코드에다가 넣으면 되고 그래서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랜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1부터 32767, 32768까지의 값을 반환해줘요. 근데 이제 임의의 값을 반환해줘요.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값을 반환해주고, 근데 여기 보면, 나머지 100으로 퍼센테이지 했어요. 퍼센테이지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으로 나누면은, 100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값은 얼마죠? 0부터 99까지의 어떤 값이 100으로 나누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맞춰야 되는 정답은 0부터 99 사이에 있는 값만 우리가 맞추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봤던 이 우리가 직접 넣지 말고 임의로 정수를 발생할 수 있게끔 랜드 함수를 만들어 보면 좀 더 좋겠다. 근데 랜드 함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 안에 있으니까 이 랜드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드를 인클루드 시키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와일문은 여기까지 할게요.